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김하나 팀장, 이수연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좀 업종을 좀 특성이 있는 업종으로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병의원 업종들이 사실 광고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건 광고비는 늘었는데 예약은 제자리거나 혹은 예약이 더 없거나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광고를 운영해야 되는지, 병의원 업종의 매출을 좀 바꿀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광고 전략들 위주로 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병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광고비 볼륨이 크다 보니까 광고비 대비해서 성과가 조금이라도 하락하거나 조금이라도 오르면 사실 성과 차이가 매우 커지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이상한 추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원장님들이나 이 병의원 전문 뭐 인하우스에 계시는 마케터분들이나 아니면 대행사 마케터들 중에 병의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면, 보통 뭐 광고비 뭐 지난달 5월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뭐 억 단위로도 사실 병의원 업종,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고비에 대한 거는 좀 파악이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비 비용으로 실제로 내원한 환자, 제가 말씀드린 건 DB가 접수된 그 DB 수 말고 이 DB들 중에 실제 내원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내원한 환자까지는 명확하게 딱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이 기억하시는 게 DB가 몇 건 정도 왔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했을 때 DB가 몇 건 정도 있었다는 기억하실 거고, 당연히 그 DB를 광고비로 나눈 CPA도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실 건데 실제로 병의원이라는 건 상담을 한다고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상담을 하고 내원을 해서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내원한 환자의 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광고비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일정 광고비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매출로 연결이 되었는지, 요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 영상 보시는 병의원 업종 관계자분들은 요거 좀 계산을 해보시거나 파악해보시면서 나머지 뒤에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품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업종이나 업체만의 얘기는 아니긴 해요. 전반적인 병의원 업종이 광고비 볼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뭐 예약되는 DB 건수나 아니면 실제 내원하는 환자나 이거는 뭐 그렇게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 마케팅을 한 지가 한 9년 차 정도 돼가고 있는데, 마케터 때부터도 저도 병의원 업종을 많이 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 조금 이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광고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최근에는 병의원 업종, 특히 미용 관련된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특성은 해외 환자들 유치하는 거에도 좀 몰두하다 보니까 국내 신규 환자 신환들의 비율이 좀 줄어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광고 비용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효율을 그만큼 비례하게 하거나 아니면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한 평균 2년 정도의 그 DB 단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이게 혹시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시나요? 40% 이상 올랐는데 현장으로 들어오는 문의가 절반 이상으로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허수 DB라고 하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DB 단가도 평균적으로 40% 이상이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온 DB들도 실제로는 내원을 하지 않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면 이 사용되고 있는 광고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현업에서 하다 보면 좀 영향이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의료광고법의 규제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더 엄격해지는 부분. 그래서 광고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점점 더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마케팅에서 조금 후킹 포인트라고 하죠. 이거를 좀 100% 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 이것도 좀 영향이 있고, 맞아요.
두 번째는 사실 병이원 업종은 바이럴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네이버 플레이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상단에 노출되던 업체들도 좀 상단에서 순위가 좀 밀려난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특정 지면이나 특정 노출 영역의 알고리즘이 변화하는 거, 이것도 실제로 DB 단가가 오르거나 내원하는 환자가 줄어드는 거에 좀 영향을 준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제가 AI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AI 검색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찾거나 할 때의 SEO 부분이나 검색 광고의 영역이 좀 많이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거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특히나 병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보성 업종이라고 해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AI 검색의 도입으로 인해서 검색량이 줄어들고 검색 광고의 좀 영역이 줄어든다라는 건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전에 하던 방식 혹은 우리가 3, 4년 전부터 계속 효율이 좋아서 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뭐 세팅이나 전략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성과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타겟분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더 어려운 격변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환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들도 굉장히 많고 있고 그 국가별로 좀 타겟팅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물론 이게 이윤이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한 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게 노출이 되고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면 병의원은 특히 입소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믿기보다는 내 지인이, 내 가족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을 때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 이 인물 간의 바이럴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신규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먼저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평판 관리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 DB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좀 조사했을 때는 일단 경쟁 병원, 그러니까 병원의 수가 사실 늘었어요. 요건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2020년 이후로 성형외과, 뭐 피부과 개원 수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인데 강남구에서만 봐도 한 뭐 4년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게 성과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문 용어가 있긴 해요. 이제 병원을 법인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끔 이제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거,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병원들이 늘어난 거, 요게 좀 원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경쟁 병원이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는 건데 왜 DB 단가가 이렇게 비싸지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은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메타도 그렇고, 카카오도 다 경매, 즉 입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말은 더 많은 비용을 써야지만 노출되고, 더 많은 비용을 써야지만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경쟁 업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광고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 저희가 광고 대행사이지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플랫폼, 즉 광고 플랫폼들이 광고주를 좀 쥐어짜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이버 파워링크 클릭 단가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광고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키워드 단가가. 뭐 클릭 한 번에 수천 원에서 많게는 1, 2만 원 나간다고 하지만 비싼 키워드는 4, 5만 원은 그냥 호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클릭당 5만 원의 비용이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인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입찰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입찰가보다는 콘텐츠가 중요한 이런 메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광고도 의료 광고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매체 채널 자체에서도 검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보니까 광고 소재 10이면 8개는 다 반려가 되고 2개 정도가 아마 검수가 통과되고 그런 형태일 거라서 네이버든 메타든 이런 경쟁 입찰이 치열해지고 매체사 플랫폼 내에서도 이런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더더욱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대행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 병원, 즉 병의원은 고마진 광고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환자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병의원에서 시술하는 시술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 플랫폼사에서는 병의원 업종의 광고주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쉽게 광고를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규제, 뭐 심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빡빡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도 영리해졌어요. 조금 더 똑똑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를 보고 바로 전화해서 궁금한 걸 물어본다거나 광고 보고 여기 상담 일단 받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좀 행동 단계가 굉장히 축소된 단계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최소한의 단계만 보더라도 광고를 봐요. 그러면 후기를 찾아봐요. 이게 블로그가 됐든 뭐 강남 언니가 됐든 뭐 여러 성형 미용 관련 플랫폼들 어플들 많잖아요. 정보 커뮤니티. 그런 데서 후기를 찾아보고 그다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별점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리뷰를 보아요. 맞아요. 그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관련된 시술 영상을 찾아보고 카카오톡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본 다음에 난 여기 병원은 안 갈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거 너무 공감해요. 제가 이거 왜 공감하냐면 저는 사실 뭐 미용 뭐 성형 피부과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맹장염으로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 몸을 맡겨서 어쨌든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의를 남기기까지 과정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업종에 비해서 길 수밖에 없거든요. 신뢰가 필요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만 느껴도 아시겠지만 광고를 봤다고 해서 바로 문의를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이 보는 영역들, 지면들 이것까지 우리가 아주 최적화를 해야 광고 성과가 더 올라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는 점점 올라가고 경쟁 병원도 계속 늘어나고 입찰가도 계속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좀 대략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좀 전반적으로 맞춤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연락처 혹은 지금 라이브에 있는 저희 보이는 얼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좀 구체적인 진단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매체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체별로 DB 단가가 좀 어떤 편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품질이 어떤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네이버는 사실 DB 질은 좋은데 DB 단가가 너무 높아요 라고 하시고, 메타 광고는 DB 수는 많은데 DB 단가 너무 좋은데 DB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죠. 매체마다의 DB 단가 품질이. 근데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광고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병원 마케팅에서는 네이버, 메타, 카카오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해서 세 가지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이 매체가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맞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는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특정 질환이랑 시술이나 뭐 수술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방식이죠. 네이버 검색 광고니까요. 이런 경우는 검색 의도가 명확해요. 그래서 내원 의사가 매우 있는 고품질의 고객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거에 관심이 없는데 검색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병의원이나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거는 정보를 검색하고 나온 것들 중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검색 광고는 굉장히 품질이 높은 고전환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이 검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입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입찰 단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찾는 사람을 잡는 매체예요. 나중에 찾을 것 같은 사람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찾고 있는 사람을 잡는 매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검색 의도가 명확한 고객을 포착하기 때문에 이미 시술 결심이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검색 의도가 명확한 고객은 명확하니까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키워드가 구체적일수록 고전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 보니까 제 예시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급성 충수염에 걸렸는데 급성 충수염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랑 급성 충수염 뭐 수술 방법 뭐 회복 기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거 검색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니즈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급성 충수염 검색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정보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기에 어떤 회복 기간 뭐 수술 부작용 뭐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붙여서 세부 키워드가 되면 훨씬 더 이 시술에 대한 결심, 이 수술에 대한 이 당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의원 업종에서의 검색 광고는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가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전환율 당연히 높고 DB 품질도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단점은 클릭당 단가가 그만큼 비싸다. 그래서 키워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라서 주기적으로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클릭당 금액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클릭이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주요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지역 내원 유도에 좀 강력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가산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어떤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가산 내과, 뭐 가산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지역명 플러스 이 특정 니즈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병원은 당연히 저희가 온라인 상담이 불가능하잖아요. 직접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기반의 키워드나 지역 기반의 광고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메타가 사실 너무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많은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게 메타 광고인데, 메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유저의 관심사나 행동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광고, 영상 광고를 노출하는 광고인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렴한 단가로 대량의 문의 받을 수 있어요. DB 단가 낮게 많은 DB를 받을 수 있는데 순간적인 흥미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쇼 비율이나 저 문의한 적이 없는데 혹은 문의해놓고 까먹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메타 광고는 했는데 DB가 다 허수예요. DB 들어온 것 중에 내원한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특성이 있는 이제 매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직 결심을 못한 사람에게 욕구를 심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욕구를 심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전환되는 확률은 좀 낮겠죠. 네이버랑은 이게 좀 가장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희가 오늘은 병의원 중에서도 아파서 뭔가 질병으로 뭔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용 기반의 피부과, 성형외과로 제가 좀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보면 보통 20대에서 40대, 이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 성형이나 피부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사를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각각의 관심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피부 미용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리프팅, 뭐 그렇죠. 뭐 시술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세밀하게 관심사별로 나눠서 타겟팅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고요. 사실 비포 애프터나 시술 영상 소재가 폭발적인데 이거는 광고, 즉 유료 광고로 진행하는 거에는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 광고 심의 필상 이 비포 애프터나 시술 영상은 유료 광고는 불가능하지만 이 브랜드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담는 거,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메타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넘어올 수 있게 광고 세팅하시고,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런 자연 컨텐츠들 진행하시는 거, 요걸 좀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 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허수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허수를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한 질문 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질문을 디테일하게 남겨서 아까 말씀드린 순간적인 흥미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옛날에 피부과 알아보려고 알러지나서 알아봤는데 거기선 제가 알러지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리즘 타가지고 울세라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세라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알러지만 관심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허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타겟팅이 조금 잘못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리타겟팅을 설정하면 노출 효율이 좀 급등하는데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도 알아본다라고 하면 보통 세네 군데를 좀 후보지로 놓고 정보를 비교하거나 후기를 좀 비교해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병원, 우리 시술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게 좀 필요한 매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실 카카오 광고. 카카오도 병의원 업중에서는 진행을 안 하는 곳이 아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카카오 광고는 압도적으로 도달 노출이 좀 잘 되는 매체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뭐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까지도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에 대한 그 부정적인 뭐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이나 이 카카오 메시지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CRM적으로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도해서 사실 저희가 전화 상담 요즘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문의하거나 네이버도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하거나 간단하게 채팅 형태로 문의하는 게 최근에 많이 늘었다 보니까 이런 카카오 광고는 한마디로 상담 허들이 낮은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좀 요거를 많이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들도 세팅하실 때 랜딩 페이지를 카카오톡 채널로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상담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고객이 어떤 뭐 홈페이지에 문의, 내 이름, 연락처를 남기고 광고를 시술을 문의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서 바로 내가 원하는 거,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중장년층 타겟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어요. 이거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카카오 광고라는 건 사실 다음 광고, 다음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다음은 사실 잘 이용 안 하시죠? 다음 잘 안 검색. 하고 저희 엄마 저도 사실 잘 안 하는데 아직까지 다음이라는 포털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어요, 국내에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40대에서 60대 정도의 중장년층 분들은 아직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면에도 카카오 광고가 노출돼서 오히려 이런 우린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카카오 광고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카카오톡 채널로 피부과 상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수요조사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카카오 광고 40대부터 60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주목도가 낮고 좀 클릭률이 타 매체 대비해서 낮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저희가 중장년층들에게 강점이 있는 다음도 노출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광고의 대부분의 지면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 내 지면이 가장 많은데 주목도가 낮고 클릭률이 낮은 건 보통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는 뭐 친구들에게 뭐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락이 온 걸 답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의 목적이 기능이 달라서 맞아요.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는다고 해도 다른 매체 대비해서는 당연히 클릭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카카오 모먼트 광고는 최근 피부나 성형외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매체를 좀 가져왔는데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우린 내원할 환자, 금액, DB 단가보다는 내원할 신규 환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상담 건수 자체를 늘려서 우리가 DB만 들어오면 상담은 진짜 자신 있어요. 연결만 되면 상담 통해서 우리가 신규 내원할 수 있게끔 만들게요 라고 하면 메타와 카카오 이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진행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광고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DB 남기는 거 너무 중요한데 DB가 많아도 이게 다 허수 DB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허수 DB를 좀 걸러내고
노쇼, 즉 대부분 신규 내원 환자들이 예약까지는 해요. 상담을 워낙 다들 잘해주시기 때문에 코디분들이 저희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이때 방문해서 상담하고 시술 받을게요 해놓고 실제로 노쇼가 되게 많더라고요. 노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내원하기 전까지 다른 곳에 또 후기를 보다가 다른 데가 더 좋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해야겠다 뭐 시기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광고비를 사용을 했고 그 DB를 확보했다면 최대한 허수 DB가 없어야 되고 최대한 예약 노쇼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뭐 DB가 50개 정도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내원으로 이어지는 건 5건에서 10건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굉장히 적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정말 잘 운영해서 이 수술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 50명이 DB를 남겼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당연히 내원을 해야 돼요. 물론 100%가 될 수는 없죠. 사람에 따라서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정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는 어렵지만 50% 이상은 우리가 실제 내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냐? 제가 딱 5가지만 좀 만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전화번호 자릿수가 안 맞거나 010으로 시작 안 하는 건 당연히 허수죠. 당연히 허수예요. 그래서 카카오나 메타 잠재 고객은 SNS 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완성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DB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수로 기입을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애초에 전화번호도 자릿수가 안 맞거나 010으로 안 하거나 그냥 숫자 하나 오타로 내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카카오나 메타는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아도 문의를 남기겠다 클릭을 누르는 순간 이미 이 매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 기반으로 연락처가 자동 기입되어 있는 요거는 실수할 일이 없겠죠. 자동으로 연동돼서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허수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요겁니다. 오래된 번호, 탈퇴한 번호, 아주 이전 번호 이걸 가입했을 때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라고 하면 그게 불러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락처가 맞지 않은 게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대충 적다가 이렇게 막 하시다가 잘못 쓰신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 문의한 적 없다, 이거 잘못 눌렀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전화번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남기면 결국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컨택을 해서 상담을 이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허수가 좀 많은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연락처를 잘못 적거나 뭐 오타로 잘못 적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매체에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전 번호나 탈퇴한 번호, 뭐 다른 사람의 번호거나 이게 불러와지기 때문에 보통 허수가 되는 경우 이것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DB 수집할 때 번호 인증, 뭐 문자 인증을 하거나 OTP 인증하는 거를 추가하면 이 전화번호로 인한 허수율은 떨어지겠죠. 대신에 그만큼 DB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DB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의외로 광고 집행을 하고 DB가 폭증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럼 좀 의심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우리 광고 잘해서 DB 폭증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좀 의심이 되냐. 보통 광고 진행한 직후라고 했어요. 제가 직후는 성과가 바로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직후에 DB가 폭증하면 의심해야 돼요. 왜냐 하루 만에 DB가 막 30개 40개 그러면 대부분 수신 거부, 결번, 잘못된 번호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광고 성과라는 건 모든 매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성과가 좋아지는 우상향을 그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경우일 거예요. 첫 번째, 낚시성으로 세팅돼서 그냥 쉽게 클릭할 수 있고 쉽게 DB를 남길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두 번째는 광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세팅을 해놓으면 가장 최적화된 타겟을 찾아가고 가장 최적화된 소재를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거나 타겟을 너무 설정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매칭되지 않을 유저에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2가지 때문에 물론 이런 거 없이 광고 집행 직후에 DB가 폭증하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하죠. 소재의 명확한 시술명이나 명확한 거를 담아놓는 거. 그리고 가격대를 사실 직접적으로 노출할 수가 없어요. 의료 광고 심의상. 그래서 가격대를 힌트로 노출시키는 거.
대략적으로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이렇게는 안 되지만 100만 원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100만 원. 100만 원대의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휴대폰이나 그렇죠. 휴대폰 한 대 값.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가격을 노출하지는 않지만 가격대에 힌트를 내서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해서 상담 단계에서 이제 끊어지는 그런 DB가 없게끔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타겟 조건을 명시해서 사전에 필터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 직후에 DB가 폭증하면 이 두 가지 케이스 점검해 보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 대책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병의원 업종 광고주들에게 제안하고 저희가 광고 집행하게 되면 항상 제가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DB가 수신되고 나서 3분 내에 콜백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환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광고를 통한 DB가 들어오면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광고주분들이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는데, 이건 사실 광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광고 운영할 때 문제는 아닌데 병원 내부에서 이제 응대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병의원은 3-4군데를 여러 병원을 알아보고 후기 찾아보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를 남기는 것도 여러 병원에 동시에 문의를 남길 거예요. 맞아요. 시간차를 얼마 두지 않고. 근데 3분 안에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이미 컨택돼서 상담 중일 수도 있고, 이게 컨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객 입장에선 그냥 괜찮아요, 됐어요,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고 할게요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미 다른 곳과 컨택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내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른 병원과 또 상담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DB 수준되면 무조건 3분 내에 컨택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그래서 뽑아봤어요. 이제 광고주분들이 간혹 저희가 DB 허수가 너무 많고 성과가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몇 시에 컨택하셨나요? 이거 DB 수집되고 언제 확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체크를 해봤는데, DB가 수신되고 한 3분 내에 콜백하는 거랑 30분 후 1시간 사이에 콜백하는 거랑은 실제 예약까지 이어진 전환율이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DB를 활용해서 컨택하는 거 매우 필요하고요. 너무 간단하죠, 대책은. 이거는 뭐 사실 금방 오늘 당장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CRM 시스템. 각자 병의원마다 DB가 수집되는 그 루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람이 올 수 있게 설정하시는 거. 그래서 알람 오면 바로 컨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알람이 안 되면 어떤 곳들은 뭐 1시간에 한 번씩, 뭐 3시간에 한 번씩 DB를 한번 쭉 확인해서 컨택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늦어요. 맞아요. 너무 늦기 때문에 무조건 알람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상담을 전담을 하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컨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시는 거.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근무 외 시간 DB, 즉 뭐 밤에 남긴 거 아니면 뭐 주말에 남긴 거, 이런 거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최대한 빠르게 빨리. 컨택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병원이 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DB라는 건 거의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사실 저희가 병의원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좀 많이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상담 예약 후에 무응답 노쇼가 30%가 넘으면 이건 무조건 소재 문제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상담 예약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고객이 내원에서 상담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언제 이때 일정 바꿀게요, 이때 일정이 부득이하게 안 돼서 취소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무응답, 답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잠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잠수 노쇼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 즉 30%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소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예약도 했어요. 다음 주에 오기로 예약도 잡아놨는데 왜 안 올까? 라고 하면 귀찮아서 뭐 일정이 생겨서, 이거 아니에요. 일정이 생기고 귀찮으면 전화를 해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이 안 되면 예약을 다시 잡겠죠. 근데 응답이 없다는 건 대부분은 이거예요. 광고 소재에서 내가 본 내용들, 광고 소재에서 내가 기대한 내용이 실제 상담을 해봤더니 좀 달라요. 아니면 보통 그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특히 가격적인 부분. 뭐 광고 소재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로 내가 좀 예측을 하고 상담했는데 이것저것 추가돼서 뭐 400~500이래요. 그럼 나는 지금 400~500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병의원 특히 이제 미용 목적은요 아픈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서 질환이 생긴 경우는 아파도 뭐 수술하고 아파도 시술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미용 목적은 사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통 시술 아니면은 뭐 최대한 뭐 부작용이 없거나 최소의 통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런 소재를 보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상담해 보니까 아 이게 통증이 조금 심해서 뭐 일주일간은 조금 쉬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이 통증이 좀 있어요 라는 상담 받게 되면 당연히 다른 내용이고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상담하러 갔는데 내 무통시술이라고 예측하고 갔는데 무통시술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대놓고 상담사한테 저 무통시술이라고 하셨는데 무통시술 아니라 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어렵죠 그렇게. 잠수 타는 게 사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쉬운 거라서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대부분은 무응답 노쇼가 많다라고 하면 광고하고 있는 소재들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고객이 본인이 뭔가 기대가 돼서 문의를 하고 클릭을 했는데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말할 그 가치가 없어져요. 조용히 쓱 사라지기 때문에 이유를 좀 말하지 않아요. 왜냐? 구구절절 아 저는 사실 이벤트 이런 가격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할래요. 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할래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책은 너무 쉽죠. 소재, 광고 소재랑 실제 내원에서 내부에 있는 상담 직원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뭐 스크립트나 어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긴 소재로 해야 실제 내용까지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예약 확정이 되면은 리마인드 문제 계속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고객님, 뭐 누구누구님 언제 몇 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뭐 그날 어떻게 오세요라는 걸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마인드가 계속되면 무응답 노쇼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다음 주에 예약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됐는데도 내일 모레 이때 예약이니까 어떻게 오세요라고 하면 적어도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응답 노쇼를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신호예요. 특정 매체의 DB만 노쇼율이 높다? 이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물론 매체별로 DB 품질이 달라요. 같은 병원이어도 네이버 DB랑 메타 DB의 비율이 사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매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거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DB 품질이 좋기 때문에 내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메타는 이런 자동 완성되는 DB나 뭐 워낙 이제 매체가 조금 더 러프하기 때문에 허수 비율이 높고 카카오는 카톡 상담은 많이 해요. 근데 예약 전환이 되는 건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매체별로 원래 다른 건 맞지만 특정 매체에서 노쇼율이 높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체별로 DB 출처를 구분해서 트래킹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원율이 낮은 매체는 예산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광고를 병의원 업종을 진행할 때 전환수 한 건을 볼 때도 저희가 어떤 매체에서 전환이 들어온 건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그 관리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매체에서 만약에 노쇼율이 높다, 특정 매체에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병의원 업종은 당연히 의료광고법을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광고법을 좀 준수하면서도 내원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언급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의료광고법을 좀 지키면서 성과를 내려면 랜딩페이지의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건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맞아요. 이 체리피커들만 모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저렴한 거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미용도 그렇고요. 이런 내 몸을 가지고 수술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만 원짜리를 저렴하게 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500만 원을 써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뭐 예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은 사실 뭐 커머스 업종은 대부분 공산품들은 다 똑같아요. 스펙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찾는 반면에 병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효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단가가 있는 게 훨씬 더
이 병원의 숙련도나 이 병원만의 뭐 이런 가치나 그쵸. 철학이나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왜냐? 이 병원은 5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여기서 수술을 하네. 뭔가 여기만의 이유가 좋은 있지 점이 않을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랜딩페이지 최적화는 유입된 이제 사용자가 이탈 없이 상담까지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의외로 저희가 병의원 업종은 광고로 유입이 되면 랜딩페이지 내용들 굉장히 많이 봐요. 시술 후기라던가 뭐 B&A라던가 아니면은 보통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내가 수술을 받은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본다거나 뭐 시술 과정을 본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랜딩페이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들어온 사용자가 이탈 없이 좀 완전히 설득이 돼서 내보낼 수 있게끔 랜딩페이지를 바꾸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연락처 정도만 받으면 당연히 쉽게 좀 더 양식을 남기고 DB를 남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고민하고 있는 부위나 선호하는 상담 시간대나 이 외에 구체적인 문항을 추가해서 DB를 받는 거 요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이렇게 추가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DB가 너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DB 단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건의 DB가 들어와도 한 명도 내원하지 않으면 저는 DB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건의 DB가 들어와도 10건 중에 5명만 내원하면 100건의 DB 중에 한 명도 내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성 고객의 단가를 낮추는 거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특성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네이버, 메타, 카카오 이런 매체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있는 DB 창이나 아니면 광고에 대한 소재 부분에서도 이 질문의 깊이를 조금 관리하시면서 의료광고법 심의 안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사용되는 비용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의원 업종의 광고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경쟁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의료광고법도 계속해서 좀 복잡해져가지고 맞아요.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성과가 많이 안 좋다,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여기에서 광고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지금 현재의 각각 병의원에 맞는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진단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 좀 업종이 좀 특성이 있긴 한데요. 광고비는 늘었는데 예약은 좀 제자리인 병원 매출을 바꾸는 실질적 광고 전략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팁이나 대책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둘씩 적용해보고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지금 병의원 광고했던 것처럼 또 다른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더 유의미한 광고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